삼성전자 2023년도 실적을 감사 보고서가 공시됐을 때 1차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은 사업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공시됐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재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매출은 19.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55.8%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8회전으로 낮게 나옵니다. PBR은 2.21로 아직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분식회계라는 용어까지는 아닙니다만은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영업손실 11조 5천억의 영업손실이 나가지고 원가 회계상으로는 145.5%가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거의 2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을 감소 못 시킨다는 얘기는 효과적인 수요 대응 생산 관리가 미흡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르폿 회계상으로 그 매출 재료비가 그 12%가 감소해서 그 매출 감소율의 차이가 플러스 7.6%이기 때문에 1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그렇게 추론을 해 볼 수 있고요. 생산성 떨어졌고 스르폰 영업이익 마이너스 12조 1,200억 원대로서 155.8%,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6천억이 더 적게 이익이 났습니다. 전년도에는 재고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3조 6천억 원대가 더 적게 스르폰 이익이 났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삼성전자는 제품 및 상품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고 반제품 및 제공품도 포함해서 간단하게 그 압축을 해서 표현하고 있죠. WCAI가 1조 5,57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게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무려 10조 원이나 재고가 크게 증가했었어요. 재고를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어, 왜 이렇게 효과적인 재고 관리를 못하냐 이런 식의 의문이 있는데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했기 때문에 에, 반도체의 경우 임의로 생산을 감산하기 어려운 업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 그 새로 2023년도 공시 내역을 보면은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원가라는 거로 표현을 재고자산 명세에다가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기업에 따라서 또 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경우에는 그 매출 원가가 아니고 매출 원가 중에서 재료비만 상당하는 거로 일치시켜서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이 금액은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출 원가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뒷장에 나오는 그 비성분 분석을 했을 때 매출원가 재료비 이거는 또 87조뿐이 안 돼요. 갭이 또 54조 원이나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뭔 개념이냐 재고자산의 원가라는 개념 자체가 좀 혼동스럽습니다. 올해 그 재고자산 명세에 표현하고 있는데 또 전년도에도 물론 허기는 하는 기업들도 있었어요. 별도로 그 밑에다가 매출 원가라고 표시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재고자산의 원가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삼전이 공시한 금액은 매출원가에 가깝다. 그러나 가공비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개념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개념은 MC가 타당할 것으로 우선 생각이 듭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을 1번과 2번으로 분류했을 때 매출원가 재료비는 9.4%가 감소했고 운영 경비는 5%가 증가했어요.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금액상 1% 증가했지만은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는 4.5%가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4.5%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그렇게 됐죠. 이 모순이 생기는데 이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려는지 진행하면서 좀 생각을 좀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1단계 검증으로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범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일치를 합니다. 감사한 얘기죠. 삼성전자 같이 이 초일류 기업에서 이런 것까지는 다 맞춰줘야 되겠죠. 음, 그 PQ 총 제재 비용도 갭이 없고 PQ 총 생산 재료비도 갭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최종 갭2의 그 금액이 있는데 3년 연속 이렇게 뭔가 갭이 있다 그러면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게 무엇인지 전혀 저 같은 수준에서는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어, 현금이 4조 한 4천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4조 4천억이 증가해야 되는데 1조 3천억 분이 증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럼 3조 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날라갔느냐? 그게 바로 평가손실 작업이요. 근데 평가손실 금액이 3조 원이 아니고 3조 5천억이 평가손실로 나와 있어요. 현금 흐름표에. 그러면은 갭2로 5천억 원의 갭이 있는데 그러면은 평가 손실 작업을 더 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평가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 부정확한 개념과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갭으로 볼 때 삼전이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중에서 주요 운영 비용, 경비, 인건비가 13조 9천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6.2%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근데 반대로 3,400명이나 증가했는데도 금액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평균 임금이 2021년도에 1억 3,100만 원 수준이었는데 1억 1,100만 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8.7% 떨어졌습니다. 이게 신규 공장 증설, 계속 반도체 투자 등을 해서 직원들을 뽑았는데 신입사원들은 월급이 좀 저임금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임금이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스루픈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떨어지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순방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은 세우고 이것을 또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상승했다고 되어 있지만 비성분 쪽에서는 하락했다고 추론이 나왔죠. 판매 가격은 이제 뭐 하락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별도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수량으로 해서도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으면 투명하다고 인정을 추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초일류 기업인데 다른 여타 기업들은 그 수치로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삼성전자는 유독 그 뭐 취급 품목이 많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정성적인 표현으로
모는 상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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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유리용 커버 글라스 가격만 약 4% 하락했다. 그 다음에 그 하만 쪽도 상승했다. 그러면은 대부분 상승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좋다. 그럼 나도 상승했다고 인식을 하겠다. 아니 그 상승했다. 그러면은 그 입증 추론에는 맞는 거죠? 아니지, 틀리는 건가? 에, 아까 그 저기 회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한 건 맞죠. 제품 판매 가격은 하락 추론을 했는데 하락이 또 여기 나와 있고 상승 하나 나와 있고 또 상승이 두 번 요거 파란색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메모리 가격이 다른 거는 뭐 3% 6%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45%나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매출 비중이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이게 큰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는 판매 가격도 하락했다라고 그렇게 인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한 198조 5천억 정도는 하면은 재고가 증가를 계속 한다고 봐서는 계획은 제로지만은 손익분기점이지만 한 1조 2천억 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재고를 7%또 줄여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영업적자 2조 원으로 더 증가할 것입니다. 적자가.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계속 고질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목표를 어떻게 세워볼 거냐? 그러면 손익분기점으로 일단 비용하고 스르픈율로 생각한 거로 하면은 이게 그 스르픈율이 48.1%인데 반도체 가격이 올해 좀 조금 가격을 올린다고 봐가지고 스르픈율이 1.9% 정도 판매 가격을 올린다고 봤을 때 197조 6천억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재료비가 11.8% 정도 또 추가 생산 금액이 늘린다고 그런다면은 한 197조 6천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7조 5천억으로 만약에 그 확정이 된다면은 어, 영업 적자 한 1200억 정도. 그래서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좀 내야 되니까 재고 회전율 실적이 5.82전뿐이 안 됐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자. 6회전 정도 해보자. 그러면은 203조까지 올라갑니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3%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2조 한 8천억 정도, 그 손익분기점 매출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요거를 뭐 어떤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해본다면은 스루프트 회계 기준은 어 뭐 1억 9,700, 600, 1억 9,760만 원 선 정도고 원가 회계는 좀 높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은 감소했죠. 그리고 그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 그 분석 그 통계치 카테고리 범주 내에 들어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27조 거의 3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전년도도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계속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21조 8천억 이익이 났고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졌고요. 채권자한테도 추가적으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11.3%로 증가했습니다. 증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차입 금액을 늘렸다고 볼 수 있겠어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뭐 100% 이익 배당인데 2021년도에 잘 나가서 그런지 중간 배당이 있어서 그런지
이익 배당률이 10%나 됩니다. 2023년도는 3.9%. 요게 2023년도에 금액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2022년도 실적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020년도에 그 이 10% 이익 배당률은 2020년 성과가 최고점에 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배당까지 해서 많이 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배당률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떨어지고 배당률도 떨어지고 최종 12조 7천억 원대의 현금이 유출됐다. 영업 손실도 있었지만은 그 캐펙스 이 투자 금액이 돈이 현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 돈을 잃었다기보다도 그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73,300원으로 2023년 초보다는 14,300원 상승했고요. PBR은 2.21 정도 되겠습니다. 더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5% 이상 주주들이 있는데 블랙락 펀드가 그 2029년 1월 기준으로 해서 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현재 54.46%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메릴 린치하고 JP 모건 등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글로 정리해 본 것처럼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다면은 우리가 국민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젠 껄쩍지근한 얘기 아니냐. 이건 뭐 국민주 하는 것은 언론 플레이 같다 이거죠. 삼전은 한국 기업이 이젠 아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게 금방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이거예요. 개미들 돈 빨아먹게 하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단타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전은 단기 차익을 위한 뭐 이런 거래보다도 장기 저축 개념으로서 하면은 언젠가는 오르지 않겠냐.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도록 자기네들도 생존하려고 그러겠지만은 뭐 우리나라가 디프레이션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장기 투자를 하면은 주가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긴 시간으로 보면은 쭉 상승을 해서 예금 이자나 뭐 이런 등등을 뛰어넘는 이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뭐 적금식으로 매달 조금씩 그냥 구매 투자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